나는 문을 열자마자 그 광경을 봤다. 손님방에 쌓인 상자들이 내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었고 남편 민준이는 그 앞에 서서 엄마의 명령에 따라 짐을 나르고 있었다. 너 이제 여기서 나가? 이 집은 우리 모자 둘이 살 집이야. 엄마의 그 말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결혼한 지 10년. 내가 쌓아온 모든 게 단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순간. 그날 밤 나는 비를 뚫고 거리로 쫓겨났다. 민준이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문을 잠갔지만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봤다. 복수. 그건 아직 시작도 안 됐다. 나는 속으로 맹세했다. 그 모자가 내 인생을 망쳤다면 나는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겠다. 하지만 그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10년의 고통, 배신의 상처를 파헤치며 나 자신조차 무너뜨릴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터였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내가 그들의 가장 깊은 약점을 쥐고 천천히 잔인하게 비틀어버릴 줄. 나는 그날 오후 늦게 회사에서 돌아왔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이렇게 차갑고 잿빛 하늘이 내 기분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민준이와 결혼한 지 10년째, 우리는 여전히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 집은 우리 둘이 함께 꾸민 공간이었다. 나는 디자이너로 일하며 가구를 골랐고 민준이는 의사로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와 소파에 기대는 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민준이의 눈빛이 이상했다. 피곤함 너머에 숨겨진 죄책감 같은 게 스쳤다. 나는 그걸 무시하려 애썼다. 결혼 생활이란 그런 거니까? 작은 균열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 엘리베이터가 도착층에 멈추자 나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문을 열었다. 익숙한 복도 냄새, 민준이가 좋아하는 커피 향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열쇠를 꽂고 돌리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났다. 상자 포대 소리,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 시어머니가 왜 여기 있지? 그녀는 보통 주말에만 오시는데 오늘은 화요일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얼어붙었다. 손님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난장판이었다. 내 옷장 속 옷들이 상자에 구겨져 쑤셔 넣어져 있었고 책장 위에 놓인 내 소중한 디자인 스케치북이 바닥에 떨어져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민준이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든 테이프롤이 떨리고 있었다. 옆에는 시어머니, 김 여사가 팔짱을 끼고 서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항상 그랬다. 날카롭고 비웃음이 스며든. 언니, 왔어. 빨리 짐 싹 오늘 안에 나가야 해. 민준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대신 바닥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뭐라고? 나는 가방을 떨어뜨렸다.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준아. 왜 내 짐을? 김 여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70대 초반이지만 등은 꼿꼿하고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 집은 이제 내가 사는 데가 아니야? 민준이가 결정했어. 나랑 같이 살기로. 손님방. 그건 이제 내 방이야. 내가 왜 여기 손님처럼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건 민준이 집이야. 내가 침입자였던 거지? 나는 웃음이 나왔다. 어이없어서. 10년 동안 이 집에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민준이의 환자 가족들까지 챙겨주며 살았다. 김 여사가 오실 때마다 그녀의 입맛에 맞춰 반찬을 준비하고 그녀의 불평을 들어주며 참았다. 왜? 민준이를 사랑했으니까? 그의 피곤한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 뭐야? 엄마,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민준아, 설명해봐요. 왜 갑자기? 나는 민준이의 팔을 잡았다. 그의 팔은 차가웠다. 떨림이 전해졌다.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 혼자 사시기 힘들어. 병원에서 조언도 받았어.
나 같은 의사가 알잖아. 가족이 곁에 있어야 해. 그리고 너도 요즘 바빠. 우리 둘이 따로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 따로 산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결혼했어. 가족이잖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울고 싶지 않았다. 김 여사가 그걸 보면서 비웃을 테니까? 김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가족. 웃기지 마.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문제였어. 민준이 직장 스트레스, 집안 불화 다 내 탓이야. 내가 시집 온 후로 민준이 건강도 안 좋아졌어. 이제 그만해. 나가. 변호사 불러서 이혼 서류 준비할게.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혼. 10년의 세월이 단 한마디에 끝나는 거? 나는 민준이를 봤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는 이미 선택한 거였다. 그의 엄마, 그 독살적인 여자의 곁으로 돌아간 거? 나는 상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내 삶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다. 좋아. 나갈게.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너희가 날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의가 서려 있었다. 문을 나서며 나는 뒤를 돌아봤다. 김 여사가 승리감에 웃고 있었고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거리는 항상 바빴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지나가지만 나는 그냥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평범한 디자이너일 뿐이었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강력한 유대, 사회적 압력.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유대의 균열을 파고들 수 있다는 걸?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민준이에게 온 메시지 하나.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엄마를 버릴 수 없어. 사랑. 그게 사랑인가? 나는 그 메시지를 지웠다. 대신 옛 친구의 번호를 찾았다. 대학 시절 나와 함께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던 혜진이 그녀라면 도울 수 있을 터였다. 그날 밤 혜진이의 작은 원룸에서 나는 울었다. 모든 걸 쏟아냈다. 김 여사의 독설들, 민준이의 무관심, 결혼 전의 나날들. 지은아, 이건 학대야. 정신적 학대. 이혼하면 재산 분할, 위자료 충분히 쌓을 수 있어. 혜진이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니야. 그들은 날 무시했어. 내 존재를 지웠어. 나는 그들에게 똑같이 느끼게 할 거야. 혜진이는 걱정스런 눈으로 나를 봤다. 조심해. 복수는 중독돼. 너 자신을 잃을 수 있어?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 여사, 당신의 아들을 빼앗아 가봐라. 그리고 민준아, 내가 선택한 그 안식처가 지옥이 되게 해줄게. 다음 날 아침, 나는 호텔에 체크인했다. 임시 거처였다. 직장에 휴가를 냈고 내 사무실 책상에 앉아 과거를 더듬었다. 결혼 전 나는 유망한 디자이너였다. 민준이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의 가족에 녹아들려 애썼다. 하지만 김 여사는 달랐다. 그녀는 과부로 민준이를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았다.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칠 거야. 이 그녀의 첫마디였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 말은 현실이 됐다. 민준이는 점점 그녀의 꼭두각시가 됐고 나는 외톨이가 됐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민준이의 병원 기록, 김 여사의 재정 상태는 내가 몰래 알던 비밀들. 민준이는 빚이 많았다. 병원 대출, 투자 실패. 김 여사는 노후 자금을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쌓였다.
그게 약점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돈으로 무너뜨리는 건 재미없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그들의 마음을. 첫 번째 계획, 김 여사의 과거를 파헤치기. 그녀는 젊었을 때 스캔들을 숨겼다. 민준이의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을 때 보험금으로 집을 샀지만 그 사고에 그녀의 불륜 소문이 있었다. 나는 인터넷 아카이브를 뒤졌다. 오래된 기사, 지역 신문. 그리고 빙고. 작은 언론사의 기사 하나. 과부의 비밀 연인, 사고의 배후, 증거는 약했지만 충분했다. 익명으로 그걸 민준이에게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마라톤이었다. 나는 먼저 이혼 변호사를 만났다. 혜진이의 소개로 강력한 여성 변호사였다. 재산 50%는 당신 모고 게다가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 청구 가능 후 그녀가 말했다. 나는 서명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저녁에 나는 민준이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괜찮아. 나도 생각 많았어. 하지만 엄마 건강 걱정되네. 내가 도울게. 병원 추천해줄까? 그는 놀랐다. 정말. 고마워, 바보. 내가 모르는 게 많아. 그렇게 나는 그들의 세계로 다시 스며들었다. 표면적으로는 용서하는 척, 속으로는 독을 떨어뜨리는 척. 김 여사는 의심했다. 왜 갑자기 착해? 하지만 민준이는 안심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그의 약점이었다. 며칠 후 나는 김 여사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의 오래된 아파트, 강북의 낡은 동네. 그녀는 문을 열고 나를 쏘아봤다. 뭐 하러 왔어? 엄마, 민준이 걱정돼서요. 건강 체크 도와드릴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코웃음 쳤지만 안으로 들였다. 방 안은 사진으로 가득했다. 민준이의 유치원 사진부터 의사 졸업식까지. 그녀의 자랑거리. 대화 중 나는 슬쩍 물었다. 아버님 사고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 공포를 키울 거야. 집에 돌아와 나는 첫 번째 편지를 썼다. 익명으로 민준이에게. 당신 어머니의 과거를 아시나요? 아버지 사고의 진실, 첨부, 그 오래된 기사 스크린샷. 민준이는 충격받을 터, 그리고 그 충격이 김 여사를 향할 거야. 그 편지가 도착한 날,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게 뭐야? 엄마한테 물어봤어. 부정하던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안타깝게 말했다. 나도 몰랐어. 조심해. 속으로는 웃었다. 균열이 시작됐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됐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는 아직 모른다. 이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하지만 후퇴는 없다. 그들은 날 버렸으니까. 이제 내 차례야. 편지가 보낸 지 일주일 후, 민준이의 삶은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전화할 때마다 피곤해 보였고,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엄마가 요즘 예민해.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시네. 과거 얘기 꺼내지 말라고. 그는 웃으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나는 공감하는 척 들었다. 힘들겠네.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내 안에서는 만족감이 피어올랐다. 김 여사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통제력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나는 직장에 복귀했다. 디자인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 덕에 바빠졌다. 하지만 머릿속은 항상 그들로 가득했다. 혜진이와 만나 상담할 때마다 그녀는 경고했다. 지은아,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이혼 서류는 준비됐어.
그냥 끝내 하지만 끝낼 수 없었다. 이건 돈이나 법적 승리가 아니었다. 감정의 전쟁이었다. 그들이 내게 준 상처를 똑같이 되갚아야 했다. 두 번째 계획은 민준이의 약점을 노렸다. 그는 의사로서 완벽주의자였다. 병원에서 신뢰받는 전문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증이 있었다. 결혼 초, 내가 그걸 알게 됐고 약을 먹게 도왔다. 최근 김 여사의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쌓였다. 나는 그의 처방전을 해킹했다라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병원 동료인 옛 친구를 통해 윤호가 도와줬다. 지은아, 이건 윤리 위반이야. 왜? 부탁이야. 그냥 정복. 윤호는 한숨 쉬며 자료를 줬다. 민준이는 항우울제를 과다 처방받고 있었다. 게다가 병원 내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다. 환자 기록 오류로 상사에게 경고를 받은 적, 나는 그걸 이용했다. 익명 이메일로 병원 관리자에게 보냈다. 김민준 의사의 기록 오류, 반복될 경우 환자 안전 위협, 증거 첨부, 가짜지만 설득력 있는 문서. 민준이는 압박을 받을 터 그의 자존심이 무너질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김 여사의 사회적 지위를. 그녀는 지역 모임의 리더였다. 동네 부인회 회장, 교회 집사, 존경받는 과부. 하지만 그녀의 비밀 불륜 소문 외에 돈 문제. 그녀는 민준이의 돈을 관리하며 은밀히 투자했다. 실패한 주식으로 손실이 컸다. 나는 금융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은행 앱 해킹? 아니, 공공 데이터와 추측. 그리고 동네 카페 주인에게 접근했다. 김 여사님 투자 이야기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소문은 그렇게 퍼진다. 민준이의 전화가 다시 왔다. 지은아, 병원에서 이상한 메일 받았어. 내 기록 때문에. 엄마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하시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위로했다. 민준아, 너 괜찮아. 내가 아는 사람 통해 도와줄까? 그는 망설였다. 고마워. 만나서 이야기할래?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서울의 한적한 곳, 예전 데이트 장소. 민준이는 수척해 보였다. 눈 밑 다크서클, 손이 떨렸다. 엄마가 과거 얘기 때문에 나한테 화내셨어. 아버지 사고가 내 탓이라고. 미쳤어, 지은아. 나 때문에 엄마가 무너지시네. 그는 울먹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커피 잔 너머로. 민준아, 너는 잘못 없어. 엄마가 너무 집착하신 거야. 속으로는 생각했다. 그래, 무너져라. 내가 선택한 그 유대가 이제 독이 돼. 그날 밤, 나는 김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가짜 번호로. 당신의 비밀, 민준이가 알면. 불륜, 사고 배후. 그녀는 답하지 않았지만 다음날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 여사님, 젊었을 때 바람 피웠대. 그녀의 전화가 민준이에게 갔다. 민준아, 누가 그런 소문 내는지 알아봐. 민준이는 나에게 털어놨다. 지은아, 엄마가 교회에서 쫓겨날 판이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는 자책했다. 나는 안아줬다. 내가 도울게. 함께 해결하자. 하지만 내 계획은 더 깊었다. 이제 그들의 관계를 뒤집을 차례. 나는 혜진이에게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민준아, 나 이혼하자. 하지만 친구로 남자. 그는 충격받았다. 왜? 아직 사랑하잖아. 사랑. 내가 엄마 선택한 순간 끝났어. 그는 울었다. 그 눈물이 내 복수의 연료였다. 김 여사는 반격했다. 그녀는 내 회사에 전화했다. 딸이 민준이를 유혹한 년이야. 해고시켜. 하지만 나는 증거를 쥐고 있었다. 녹음된 통화들, 그녀의 독설. HR의 제출. 그녀의 명예가 더럽혀졌다. 이제 균열은 커졌다.
민준이는 병원에서 휴직을 신청했다. 김 여사는 병원비를 못 내 불안해했다. 나는 지켜봤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수는 감정의 춤, 한 걸음 잘못, 나도 추락할 수 있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고통이 내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어느 날 민준이가 내 문 앞에 왔다. 무릎 꿇고. 지은아, 도와줘. 엄마가 자살 시도했어. 내 심장이 철렁했다. 이건 예상 밖. 복수가 너무 빨랐나? 아니, 계속. 민준아, 내 선택이야. 이제 내가 감당해.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길은 돌이킬 수 없다. 나의 어둠이 그들을 삼킬 테지만 나도 함께. 민준이의 그 말에 나는 순간 멈칫했다. 자살 시도. 김 여사가. 그 독살적인 여자가 자신의 통제력을 잃을까봐. 나는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병원에 계신데 의사들이 가족 상담 권유해. 지은아, 너만 믿을 수 있어.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떨렸다. 10년 전 우리 첫 데이트 때처럼. 나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스쳤다. 네온 사인,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모두가 각자의 드라마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엉망일까? 병원 로비에 도착하자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방 305호. 조심해. 그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방 안, 김 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사가 연결된 팔, 창백한 얼굴.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치켜떴다. 너 왜 왔어? 민준이를 꼬드긴 거냐?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엄마, 건강하세요? 민준이가 걱정돼서 왔어요.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여자가 자살을? 연기일 가능성도 있다. 그녀의 성격상 동정심을 이용할 타입.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미안해. 민준이를 쫓아낸 거. 하지만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쳤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 아니, 조작. 나는 알았다. 그녀는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엄마, 과거 얘기해보세요. 아버님 사고, 그 불륜 소문.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게 다 거짓말이야. 민준이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내가 참았어.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이번엔 진짜 같았다. 균열이 깊어졌다. 민준이가 들어왔다. 엄마, 지은이가 도와주신다고. 그는 우리 사이를 오갔다. 나는 그 광경을 봤다. 모자와 아들, 그 뒤틀린 사랑. 김 여사는 민준이를 쥐락펴락하며 살았다. 아버지 사후, 그녀의 삶은 그를 중심으로 돌았다. 민준이는 그 짐을 지고 살았다. 나는 그 사이에 끼인 제3자. 그날 밤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심리상담사, 중년 여성. 가족 내 역학이 문제예요. 어머니의 의존성, 아들의 죄책감, 아내의 소액. 그녀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여사는 부정했다. 내가 왜? 다 그년 탓이야. 상담 후 민준이는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엄마랑 헤어질게. 너랑 다시 시작하자.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늦었어. 이미 서류 제출했어. 그는 충격받았다. 왜? 이혼.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 곁으로.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후회할게. 그 순간 내 안의 분노가 흔들렸다. 사랑의 잔재?
아니, 복수. 나는 일어섰다. 후회. 그게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와 나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이제 직접 대면. 김 여사의 약점을 쥐고 그녀를 무너뜨리기. 그녀의 은행 계좌 민준이의 돈을 빼돌린 증거. 나는 변호사를 통해 조사 의뢰했다. 사기 가능성 이 결과는 충격적. 5억 원대 횡령. 민준이의 미래를 훔친 거. 나는 그 증거를 민준이에게 보여줬다. 카페에서. 내 엄마가 내 돈을. 투자 실패로 민준이는 파일을 보며 떨었다. 이게. 진짜. 그는 울었다. 엄마가 왜? 집착이야. 너를 소유하려고 나는 말했다. 그는 무너졌다. 나 때문에. 다 망쳤어. 그날 민준이는 김 여사를 찾아갔다. 나는 뒤따라갔다. 병원 복도에서 그들의 싸움을 들었다. 엄마, 왜 내 돈을? 나를 버린 거야? 민준이의 외침. 김 여사의 울음. 민준아, 엄마가 사랑해서. 그 장면을 보며 나는 느꼈다. 승리. 아니, 공허. 그들의 고통이 내 상처를 메우지 못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을 불렀다. 혜진이가 맞았다. 복수는 중독.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타겟, 민준이의 커리어. 병원의 가짜 제보. 김민준, 마약 중독 의심. 그의 처방 기록을 이용해. 그는 조사받았다. 상사로부터 신뢰에 잃었어. 사직해. 민준이는 나에게 왔다. 지은아, 내가 한 거지? 왜? 그는 의심했다. 나는 부정했다. 증거 없어.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다. 분노로. 김 여사는 퇴원 후 나를 만났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민준이가 나버려. 그녀는 울었다. 진심이었다. 나는 동정. 조금. 엄마, 당신 선택. 그녀는 무릎 꿇었다. 제발, 민준이 데려가. 나 혼자 두지 마. 그 순간 내 복수가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후회. 아니, 계속. 이제 그들의 세계는 무너졌다. 하지만 내 안의 균열도 커졌다.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 민준이의 사직 소식은 병원 전체에 퍼졌다. 그는 개인 사정지라 했지만 소문은 독처럼 번졌다. 환자 기록 조작 의심 점원이 돈 횡령 연로 내가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임시 숙소에서 지냈다. 나에게 전화 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어머니가 왔다. 김 여사가 내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비 오는 밤이었다. 지은아. 열어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문을 열자 그녀는 비에 젖어 떨고 있었다. 민준이가. 나 안 봐. 병원에서 쫓겨났대.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나는 막았다. 엄마, 왜 여기? 그녀는 무릎 꿇었다. 70대 여인의 그 모습 꼿꼿했던 등허리가 꺾인 채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 돈 돌려줄게. 제발 민준이한테 말해줘. 엄마가 미안하다고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차 한 잔을 타주며 들었다. 그녀의 고백. 젊었을 때 민준이 아버지가 바람피워. 나도 실수했어. 그 사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죄책감으로 민준이를 너무 쥐었어. 너를 미워한 것도. 질투. 내가 민준이를 빼앗을까 봐.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인간적. 하지만 늦었다. 엄마, 그 고백 민준이한테 직접 하세요. 나는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는 날 용서 안 할 거야.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녹음 버튼을 누른 채
그럼 내가 대신 그녀는 모른 채 계속 말했다. 모든 비밀. 불륜, 돈, 통제. 녹음 끝. 나는 그녀를 보냈다. 엄마, 돌아가세요. 민준이가 연락할 거예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갔다. 나는 파일을 민준이에게 보냈다. 엄마의 진심. 들어봐. 민준이는 다음 날 왔다. 눈이 붉었다. 들었어. 다 엄마가 그는 소파에 무너졌다. 나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됐어. 나도 잘못했어. 너 버린 거.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용서해. 다시 시작하자. 그 순간 내 안이 갈등했다. 복수의 끝. 아니, 아직. 민준아, 용서. 내가 날 버린 순간 내 사랑도 죽었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충격받았다. 하지만 엄마 녹음 내가 한 거지? 왜? 진실을 알게 해준 거야? 이제 내 선택.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는 일어섰다. 너 변했어. 이게 복수야. 그의 눈에 증오가 스쳤다. 처음으로. 그 후 민준이는 김 여사를 만났다. 나는 뒤에서 지켜봤다. 카페에서. 엄마, 왜 그랬어? 나 돈 훔쳐. 민준이의 목소리. 김 여사는 울었다. 미안해. 엄마 사랑해서. 싸움은 격렬했다. 민준이는 이제 끝이야. 나 혼자 살 거야 라고 외쳤다. 김 여사는 다시 자살 시도를 했다. 이번엔 진짜. 병원에서 나는 방문했다. 그녀는 깨어났다. 지은아. 너 승리했어. 민준이가 날 버렸어. 그녀의 눈은 텅 비었다. 나는 동정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외로움. 민준이가 내 전부였어. 그녀의 고백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복수는 승리지만 왜 이렇게 쓴가? 민준이는 나를 피했다. 대신 법정 소송. 이혼, 재산 분할에 그의 변호사. 나는 싸웠다. 증거, 김 여사의 횡령, 그의 불성실. 법원은 내 편 60% 재산, 위자료. 하지만 돈이 끝이 아니었다. 나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민준이의 새로운 삶.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났다. 병원 동료. 소문으로 알았다. 나는 접근했다. 그녀에게 민준이 어머니 돈 훔친 남자야. 그녀는 헤어졌다. 민준이는 무너졌다. 나에게 왔다. 지은아, 다 잃었어. 직장, 엄마, 너. 그는 무릎 꿇었다. 죽이고 싶어. 그 말에 나는 떨었다. 민준아, 그게 내 선택의 대가야. 그날 나는 혜진이에게 털어놨다. 나 후회해. 그녀는 안아줬다. 늦지 않았어. 멈춰. 하지만 이미 파국. 김 여사는 요양원으로 갔다. 민준이는 알코올에 빠졌다. 나는 지켜봤다. 승리감. 공허. 복수가 나를 변화시켰다. 더 차갑게, 더 잔인하게. 이제 끝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후회는 영원할 터. 복수의 여파는 예상보다 컸다. 민준이는 병원 근처 바에서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다. 그의 친구들, 옛 동료들이 연락했다. 지은 씨, 민준이가 이상해. 도와줘. 나는 무시했다. 도울. 그게 내 역할이 아니었다. 김 여사는 요양원에서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미안해. 내 인생 끝났어. 민준이 부탁해. 편지 속 그녀의 필체는 떨렸다. 나는 찢었다. 미안함. 10년의 독서를 어떻게 씻을 수 있나?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디자인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다. 지은 씨, 강인해. 프로젝트 리더 해줄래? 나는 수락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복수를 잊으려 했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김 여사의 무릎 꿇은 모습, 민준이의 절규. 내 안에 괴물이 깨어났다. 혜진이는 나를 설득했다. 지은아, 상담받아. 너 PTSD 같아. 나는 같다. 상담실에서 나는 쏟아냈다. 그들을 파괴했어. 하지만 나도 파괴돼서 상담사는 말했다. 복수는 피해자의 연장. 용서가 치유야. 용서? 불가능. 하지만 변화가 왔다. 민준이의 어머니, 아니, 그의 이모가 연락했다. 지은 씨, 민준이가 자살 시도했어. 병원 와. 그 말에 나는 달려갔다. 응급실, 민준이는 베개에 기대 있었다. 팔에 붕대. 지은아. 왜 나한테 이런 짓? 그의 눈은 텅 비었다. 나는 앉았다. 민준아, 내가 시작했어. 날 버린 거. 그는 웃었다. 쓰라린 웃음. 맞아. 엄마 때문에. 하지만 너도 알잖아. 사랑했어. 그 말에 내 눈물이 났다. 사랑. 여전히 남아. 김 여사가 왔다. 요양원에서. 그녀는 민준이 곁에 앉아 울었다. 민준아, 엄마 탓이야. 지은아, 용서해줘. 가족의 재회. 하지만 뒤틀린. 나는 봤다. 그들의 유대가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살아 있었다. 나는 외톨이. 그날 나는 결정했다. 마지막 복수. 아니, 마무리. 민준이에게 모든 증거를 줬다. 이게 내가 한 짓, 소문, 매일, 다 나오. 그는 충격받았다. 왜 이제? 끝내기 위해. 이제 자유야. 나는 일어섰다. 그는 잡았다. 가지마, 같이 고치자. 하지만 나는 갔다. 문을 나서며 자유를 느꼈다. 무거운 짐이 내려갔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불을 피웠다. 모든 기록, 편지, 녹음. 타는 냄새가 방을 채웠다. 새 시작. 하지만 밤에 후회가 왔다. 그들의 파괴가 내 승리? 아니, 모두의 패배. 다음 날 민준이에게서 메시지. 고마워. 이해할게. 엄마랑 화해했어? 너도 행복해. 나는 미소 지었다. 진짜 끝. 아니, 아직. 김 여사가 다시 왔다. 지은아, 민준이가. 다시 병원 갔어. 하지만 내 덕에 그녀의 눈에 감사, 나는 안아줬다. 엄마, 우리도 화해해요. 그 순간 복수가 용서로 변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영원히.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해외 출장 갔다. 파리, 에펠탑 아래에서 스케치하며 과거를 돌아봤다. 민준이는 병원으로 복귀했다. 작은 클리닉, 하지만 행복해 보였다. 김 여사는 요양원에서 벗어나 민준이와 함께 살았다. 소문은 잊혔다. 그들의 삶은 재건됐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빈자리. 혜진이와 여행하며 웃었다. 지은아, 너 강해졌어. 그녀의 말 맞다. 복수를 통해 나 자신을 찾았다. 어느 날 민준이에게서 초대장. 재결합 파티. 아니, 그냥 모임. 나는 갔다. 우리 집 옛날처럼. 김 여사가 요리했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그녀의 미소. 처음으로 따뜻. 민준이는 나를 데리고 테라스. 지은아, 미안해. 사랑해. 그는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친구로 남자. 그게 최선. 파티 중 우리는 웃었다. 과거 얘기, 가벼운 농담. 하지만 깊은 곳, 상처 남아. 복수의 대가. 그 후 나는 결혼했다. 새로운 남자,
이해해주는 사람. 아이 낳고 삶 채웠다. 민준이와 김 여사는 가끔 연락. 잘 지내, 평화. 하지만 가끔 밤에 깨 그날 문 열 때 광경. 복수의 불꽃. 후회. 아니, 교훈. 인간은 약해, 사랑은 뒤틀릴 수 하지만 용서가 구원. 이 이야기, 내 삶 배신에서 시작, 용서로 끝 하지만 영원한 교훈, 복수는 파괴하지만 치유는